지금 쌤이랑 배울 내용은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는 내용인데 말 그대로 방정식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고 오늘 쌤이랑 할 내용은 3, 4차 방정식만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3, 4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방정식 있죠? 그 앞에 뭐가 들어온 거야? 3차랑 4차가 들어온 거지. 그럼 당연히 3차 방정식은 뭐겠어? 시작이 얘겠죠. 3차항이 무조건 존재해야 되고 뒤에는 정확히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고. 그럼 4차 방정식은 뭐겠어? 4제곱 시작이겠죠. 그럼 쭉쭉 가면은 B, C, D, E까지 존재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게 뭐 3차 방정식인데 이게 방정식이다 보니까 결국 우리한테 물어보는 문제가 뭐겠어요? 방정식을 푸시오. 그래서 봐봐. 2차 방정식과 별 차이는 없는데 원래 2차 방정식은 푸는 법이 두 가지 있었는데 그치, 인수분해에서 푸는 기본적인 문제 있었고요. 인수분해가 안 돼. 그치, 근해 공식 썼어요. 근데 이 3, 4차 방정식에는 근해 공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되면 우리가 그 문제 유형을 외울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인수분해라는 표현은 약간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뭐를 좀 예시 들어볼까? 요거 나올 수도 있어요. 문제에서 요거 풀어달래. 뭔 식인가 봤더니 얘 3차 방정식이라는 거야. 왜? 3차니까. 근데 이 모양이 좀 익숙하다는 거죠. 뭐로? 곱셈 공식으로 문제 풀 수 있으니까. 이런 느낌이고요. 뭐 아니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이런 문제도 풀으라고 할 수 있어. 왜? 3차 방정식이니까. 근데 얘 생김새 어때? 얘도 곱셈 공식이라고 하는 거죠. 왜? 여기 x 세제곱 맨 뒤에 이 세제곱 그 우리가 가운데 어떻게 배웠어? 요거 2개, 요거 1개 2x 제곱이고 여기 세 번째는 요거 1개, 요거 2개 4x인데 이 세제곱 곱셈 공식 중에서 여기랑 추가적으로 뭐 곱해줘야 돼요? 그럼 딱 나오잖아. 그럼 결국 이 식은 뭐가 된다는 거야? x 플러스 2의 세제곱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방정식 해를 구해달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마찬가지입니다. 잘 봐요. 우리 2차 방정식은 2차다 보니까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죠. 그럼 답 어떻게 구했어? 여기 0이 되니까 여기 0이 되니까 그럼 당연히 3차 방정식은 하나 더 추가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문제를 풀었더니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그럼 이 3차 방정식의 답은 얼마일까? 2 또는 3 또는 4 끝이라는 거야.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3차, 4차명이 3개랑 4개가 나올 거니까 근이 기본적으로 해가 x값이 3개 나오는 게 기본적이겠죠. 됐나요? 근데 당연히 곱셈 공식으로만은 못 풀고요. 이게 생김새가 있다고 했었는데요. 이게 다행히도 얘들아 이 3, 4차 방정식은 왜 너네가 공부해두면 시험 범위가 아닐 수 있지만 왜 공부해두면 좋냐면요. 3, 4차 방정식과 인수분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인수분해랑 별 차이점이 없어요. 그래서 약간 좀 익숙해 보이는 거 먼저 해볼게요. 이거 몇 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근데 이거 우리가 안 배웠거든요. 근데 풀 수 있다는 거야. 왜? 얘가 인수분해가 되니까. 이거 뭐라고 하죠? 혹시 이런 용어 알아요? 차수가 짝수인 걸 보기차식이라고 합니다. 요거면 인수분해야. 앞단은. 요거만 지금 단원이고 차이점이 없어. 그러니까 인수분해면 당연히 인수분해에서 끝나겠지만 방정식이니까 는 0이어서 뭐까지 구하는 거 차이점이야? 근. x값까지 구하는 거 차이점밖에 없습니다. 푸는 법이 똑같다는 거야, 쌤 말. 그래서 보기차식 어떻게 푸는지 알아요, 혹시? 하민이 봐야지 앞에. 치환. 그렇지. 그럼 치환했을 때 2차 방정식이니까 뭐 되면?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에서 푸는겨. 다 할 줄 알죠? 근데 이게 그 보기차식이 인수분해가 되는 문제가 찐이 아닌 거 아십니까? 얘 바꿀까 처음부터?
뭐로 가볼까? 이러고 볼까? 요것도 이제 4차 방정식 맞죠? 근데 차수가 짝수니까 보기 차식 문제입니다. 뭐에서 풀 거예요? 치환에서 문제 풀 겁니다. 맞죠? 인수분해 안 돼. 그럼 원래 2차 방정식 어떻게 풀어야 돼?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 공식. 근데 근해 공식 써봐. 선생님 써줄게.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일단 허수. 근데 미안. t에 관한 방정식은 t겠죠?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게 보통 방정식은 x값을 구하는 거니까 이게 답도 일단 없는 숫자일 뿐더러 t가 뭡니까? x제곱이죠. 답이 없다는 거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해 공식으로 푸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풀었었냐면요. 얘를 우리가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었거든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어떻게 하기로 했었냐면요. 보기차식. 어떻게 푸는지 알아요 혹시? 이 보기차식 모양 무조건 우리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줘야 돼. 어떤 형태? 합차. 그 다음에 여기에 t에 관한 문자 x로 생각해주세요. 문자가 있기 때문에 분명 앞에는 뭐일 겁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형태일 거라는 거. 어떤 애가? 완전 제곱식. 그래서 이거를 보통 이렇게 두고 많이 문제를 풀거든요. 근데 이렇게 두고 문제를 풀면요. 어디가 안 만들어지냐면요. 마이너스 하트의 제곱이 안 만들어져요. 왜? t제곱 더하기 2t면 얘잖아. 그럼 플러스 9했으니까 플러스 8 남았죠? 근데 앞에 거는 t 더하기 1의 제곱이 됐지만 뒤에 거는 플러스 8이잖아. 보통 제곱수가 나오고요. 마이너스가 아니면 딸락인 거예요. 그럼 쌤이랑은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 무조건 보통 애들 거의 요렇게 많이 완전 제곱식 만듭니다. 2차항과 상수항으로. 그럼 t제곱 더하기 9니까 만들지 않는 건데 요런 거지. 이게 좀 어려워서 처음 해보면은 우리가 분명 완전 제곱식을 만들 거니까 t일 텐데 우리 9 어떻게 와요? 반의 제곱으로. 그래서 요 완전 제곱식 너네가 좀 흐름을 잘 외우고 있으면은 몇 t가 오면 9가 되는지 알거든. 뭐 올 수 있어? 6t. 6t만 되는 건 아니죠? 뭐도 돼요? 마이너스 6t까지. 그럼 플러스 6t랑 마이너스 6t 중에 뭘 가지고 오는 거냐? 말했잖아. 뒤에 마이너스 하트 제곱이 돼야 돼요. 그래서 둘 다 빠르게 해줘볼게. 위에 거랑 비교해볼게요. 원래 식은 요겁니다. 쌤 얘 가지고 왔어. 뒤에 뭐 해줘야 돼? 마이너스 4t. 원래 문제 이거였죠? 나 얘 가지고 왔어. 몇 t 더해줘야 나와? 플러스 8t. 그럼 우리 두 개 중에 절대 뭐는 답이 안 나올까? 밑에 건 안 나온다는 거야. 왜? 마이너스 나와야 되니까. 여기 플러스잖아. 얘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거야. 그럼 답이 얘라는 거지. 그랬더니 잘 봐요. 이거 완전 제곱식 쓸 수 있죠? 얼마? t 더하기 3의 제곱. 뒤에 거는 마이너스 4t. 마이너스는 맞았는데 제곱이 안 되잖아요. 근데 되죠. 왜? t가 뭐였지? x제곱. t 자리에 x제곱을 다시 돌려 깎아버리면은 뒤에가 마이너스 4x제곱이니까 뭐로 쓸 수 있다는 거야? 2x의 제곱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생김새가 어때? 합차. 그래서 둘이 한 번 더해. 둘이 한 번 빼. 근데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건 요거는 앞에서 풀었던 인수분해인데 지금 우리는 는 0이 있잖아요. 그럼 보통 뭘 구하라고 한다? 해까지. x값까지 구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2차 방정식이네? 답 몇 개 나올까? 2개. 2개. 그럼 총 4개네? 왜 4개 나와? 4차니까. 4개가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하나하나씩 구했다고 하면 지금은 따로따로 구해주긴 해야 되거든요. 2개, 2개씩. 근데 또 봐요.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뭐 해버리면 돼? 근해 공식 쓰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이 이렇게 4개가 나올 수 있다. 요 유형들을 너네가 뭐 해줘야 돼요? 조금 암기해줘야 됩니다. 보기차식 유형 있었고요. 크게 3가지밖에 없어. 아마 인수분해 앞단원에서 공부했으면요. 들어본 적 있긴 할 겁니다.
우리 요거는 어떤 식이라 할까요? 요거는 대칭식인데 들어본 적 있나요? 들어본 적 있어요? 왜 대칭식이지? 가운데 개수를 기준으로 대칭이에요. 그래서 이런 특별한 유형들은 풀이법을 외워줘야 돼. 우리 아까 이거 어떻게 풀었어? x제곱 t로 치환하고 완전제곱 형태로 만들어줬죠? 얘 똑같아. 치환은 아닌데 혹시 어떻게 푸는 걸까? 모르면 재원생들 해줘야지. x제곱을 밖으로 뺄 건데요. 이 모든 항이 몇 개입니까? 5개죠. 이 5개에서 x제곱을 뺄 거야. 묶는다는 표현이겠죠. 이렇게. 그럼 차수가 2개씩 다 빠지거든요. 근데 잘 봐. 왜 대칭식이랑 이름이 붙었냐? 개수가 대칭인 애들끼리 짝꿍입니다. 그거 좀 따라 쓸게요. 맨 마지막 거랑 맨 앞에 거랑 2개씩 뺏겨봐. 이게 더 어려워요. 요거 2개 뺏기면 얼마 나올까? x제곱분의 1이 나온다는 건데 이게 처음 보면 어려울 수 있지만요. 별거 없습니다. 왜? 둘이 곱해서 얼마 나와야 되니까? 1 나와야 되니까. 그럼 두 번째. 우리 여기 두 짝꿍이었잖아. 여기 둘 맞지? 근데 여기 잘 봤더니 3도 있고 3도 있네. x 2개씩 뺏길게. x. 얘 x 2개 뺏겨줘. 그렇지. 왜? 요렇게 곱해서 x 나와야 되니까. 그럼 마지막 얘는 2개 뺏기면은 마이너스 2까지 나와버리겠죠. 그랬더니 여기서 문제 어떻게 푸는 거냐면 잘 봐요. 얘랑 또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있죠? 곱셈공식 변형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잠깐 치환해주면 돼. 근데 이게 대칭식이 많이 풀어본 사람은 치환 안 해도 할 수 있긴 하거든요. 식이 좀 복잡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그래서 치환하면 돼. 그랬더니 얘가 뭐로 바뀐다는 거야 얘들아. 제곱에서 그렇지 2개 빼면 되겠죠. 마이너스 2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건들지 마시고요. 누구만? 여기 3t로 바뀌었고요. 여기 뭐로 바뀌었다고요? 요거의 제곱에서 2개 2 빼주세요. 그랬더니 식의 생김새가 t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4네. 약간 뭐가 보여요? 인수분해가 보인다는 거야. 뭐로 인수분해할 수 있어? t 더하기 4랑 t 마이너스 1까지. 그랬더니 정리해보니까 요 식에는 원래 x제곱이 있고 t가 누구였어요? 얘였죠?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4. 얘는 똑같이 t니까 마이너스 1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럼 잘 봐야 되라. 우리는 요런 방정식에서 근을 못 구합니다. 이렇게 이제 분모가 x일 때는 안 구해봤거든요. 그 다음에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알겠지만 얘들아 결국에 4차 방정식이야. 그럼 내 말은 마지막 문제는 이거예요. 이 x제곱이 의미가 뭡니까? x가 2개 있다는 표현이죠. 그 x를 한 개씩 주면 돼요. 한 개만 곱해줘. 한 개만. 얼마 나와? x제곱 4x 하나 썼다. 하나 더 써줘.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까지. 그랬더니 아까랑 문제 어때? 근 2개, 근 2개, 왜 4개 나와? 4차 방정식이니까. 요게 대칭식. 좀 식이 길어서 대칭식도 좀 어렵고요. 마지막 딱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잘 봐요. 요놈들이 특별한 거야. 거의 대부분 이거거든요. 그래서 식 한번 써줄게. 잠깐만. 이러고 가야겠는데. 요 3차 방정식을 풀어달래요. 근데 잘 봐. 인수분해 아니고요. 어떤 문제 유형인데 요런 애들을 같이 외워서 푸는 유형이거든요. 혹시 이런 거 문제 풀어본 적 있습니까? 여기 좀 어려우면은 우리 혹시 이거 인수분해 할 수 있어? 이런 느낌이죠. 어떤 거? 두 개? 아닙니다. 이거 인수분해 할 수 있어야 돼요. 세 개야.
세계관계? 아니야. 제곱 아니야. 아니야. 혹시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없습니까? 요거 두 개 빼고 나머지 다 이거야. 거의 대부분 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3, 4차 방정식 문제 풀 때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고 싶어요? 요거 아니면 다 요 새끼야. 이 유형이야. 혹시 요거 들어본 적 없습니까? 들어보세요. 인수정의 후 조리제법. 일단 두 가지 표현인데 이거 혹시 모르는 사람? 개수 일일이 쓰고 나눗셈 하는 거 기억나죠? 그럼 인수정리는 뭘까? 나머지가 0인 거. 그렇지. 우리가 x에 뭘 집어넣어서 0이 되는 걸 구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 혹시 이 인수정리하는 표현 이거거든요. 그래서 x에 뭘 넣을지 몰라. 뭘 넣었더니 0이 나왔대. 그럼 우리가 이 a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인데 이 a 값은 보통 뭐죠? 문제가 좋아. 원래 처음에 뭐로 공부하냐면요. 뿔마 1, 2, 3으로 공부해요. 처음 공부할 때. 근데 정확한 표현은 상수항의 약수입니다. 알겠죠? 근데 잘 봐요. 더 갈게. 하나 더 있어. 오, 좋은데? 최고창의 개수까지. 그럼 센 말은 뭐냐면요. 보통 우리가 다 1일 때 풀어봤을 거야. 그럼 상수항의 약수니까 얼마 나오겠어요? 뭐 1, 2, 3, 6의 뿔마까지. 근데 잘 봐. 아마 쌤 같은 문제는 없겠지만 나중에 우리가 뭐 기출제나 뭐 시험 되기 전에 한번 쌤이 문제를 없으면 만들어 줘볼게요. 이렇게 2가 있죠? 그럼 얘 의외로 0이 되는 값이 뭐가 나올 수 있냐면요. 상수항 약수를 우리 최고차항 계수 나눈 거잖아요. 2분의 1이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의외로. 0이 되는 값이 분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일 때만? 최고차항 계수가 1이 아닐 때만. 1일 때는 어차피 약분되니까 약분할 필요 없이 원래 없는 숫자잖아. 그럼 자연수, 정수일 텐데 최고차항 계수가 1이 아니고 다른 숫자가 있으면은 분수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 오케이. 그래서 이거 얼만디? 구해줘. x에 뭐 집어넣어 0 나와? 마이너스 1 집어넣어 0 나온대요. 그럼 우리가 잘 봐요. 이 표현으로 문제를 그럼 어떻게 푸는 건데? 마이너스 1 넣었더니 0 나왔대. 그럼 어쩌라고? 여기서 아직 안 끝났어. 인수정의가 어떤 표현이니? 이 표현 맞잖아. 근데 우리가 왜 조리제법을 쓰죠? 인수정의라는 표현은 우리가 이제 나머지 정의처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나머지가 0이라는 건 얘를 우리가 다르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 맞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다시 말하면 요 식으로 나눈 거 맞지? 몫은 알아볼라? 몰라. 근데 인수정의는 나머지가 얼마인 거야? 0까지. 근데 잘 봐. 우리가 인수분해하는 건데 이따로 쓰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1차로 나왔네? 몫이 궁금하네? 그게 뭐 해버리는 겨? 조리제법 써버리는 거죠. 좋습니다. 1, 마이, 3, 6까지. 그래서 아마 하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 유형이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3, 4차 방정식은 이런 느낌으로 문제 풀어주시면 되고요. 뭐 당연히 공통 부분, 치환하는 문제 같은 경우 너네 다 할 수 있으니까 요 정도만 외워주면 되는데 말했죠 얘들아? 능령 지우고 앞에 인수분해 단원에서 그대로 한번 또 나와요. 그래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시험 못 보겠는데? 에이. 얘는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항상 개념 치고 이 유형의 대표 문제까지 풀어주니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이 3차 방정식에서도 근과 계수의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또 뭐 해줘야 되냐면은 외워줘야 되는데 이건 쌤이 증명을 안 해줄 거고요. 너네가 외워주면 되기 때문에 외우면 되는데 이게 2차 방정식과 연관이 있습니다. 뭐 솔직히 말하면 2차 방정식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니고요. 모든 2차, 3차, 4차, 5차 방정식이 근과 계수의 관계가 다 항상 일정해요. 그래서 요거 외운 거 좀 활용하면은 더 외우기 쉬울 겁니다. 근데 이거를 다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 아까 모르는 것 같던데. 알아요? 태연이랑 재현이랑
상현이, 맞죠? 대훈이, 재헌이, 그렇지. 알아? 태훈이 알아요? 몰라요? 외워야 돼 이거. 웨이브 내시죠. 아까 말했죠. 어차피 또 배울 거야. 그때 외워주시면 넘어갈게. 이렇게 외울 건데 잘 봐요. 요 흐름을 보니까 얘들아 어때? 최고차항은 무조건 어디 들어가요? 그 다음에 남은 게 뭐야? B랑 C 남았지. B 한번 쓰고 C 한번 쓰는 거고요. 마이너스 다음 뭐 썼어요? 플러스. 그럼 잘 봐. 여기서는요 똑같다는 거야 답이. 뭡니까? 최고차항은 무조건 분모에 넣어주시고요. 순서대로 분자에 한 번씩 넣는 거야. 그래서 3차 방정식의 근거와 계수 관계는요 총 몇 개 나옵니까? 3개 나옵니다. 하나, 둘, 셋. 그 다음 순서가 똑같아요. 처음에 뭐였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항상 일정해. 알겠죠? 그래서 3차 방정식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왼쪽을 이제 너네가 외워주면 되는데 우리 이거 뭐라고 할 거야?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세근의 합은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알파, 베타, 감마라고 읽잖아요. 이거고 맨 마지막이 세근의 곱입니다. 이것도 항상 고정이에요. 몇 차 방정식을 구하든 무조건 맨 처음에 A랑 B의 관계는 세근의 합. 이 근의 합. 맨 마지막 최고차항과 상수항의 관계는 무조건 곱이야. 근의 곱. 그럼 여기가 문제죠. 그래서 여기만 우리가 추가적으로 외워주면 되는데 쌤은 일단 이렇게 써줄 거고 말을 말하기가 애매해서 쌤은 이렇게 항상 말하거든요. 근을 몇 개씩 곱했죠? 2개씩. 두 근의 곱인데 뭐 했어? 더했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두 근의 곱의 합으로 좀 아까 쌤이랑 이제 약간 정해서 외워볼 건데 이게 어디서 자주 보여 얘는? 곱셈 공식. 누구? 항 3개짜리 제곱에서 많이 보이죠. 그래서 분명 얘 나오면 얘도 같이 연결해서 나오지 않을까? 왜 세근의 합도 여기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근과 계수 관계는 외워주면 되는데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이 근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근을 알파벳이라고 두니까 이 근으로 문제에서 이렇게 방정식을 만들어 달라고 하죠. 쌤이 이걸 이제 우리가 항상 외우라고 강조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2차 방정식에서 근이 알파랑 베타래. 그럼 식은 어떻게 생겨? 우리 근 어떻게 구해? 이렇게 구하죠. 이 상태에서 근이 알파랑 베타 맞지? 그 다음 최고차항 알아볼라? 모르지. A. 그럼 문제에서 말하는 거는 요거를 뭐 해주면 돼? 전기하면 얘가 나오는 거 맞죠? 그럼 전기를 해버리면은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이렇게 나와. 알파 베타까지. 근데 학원에서 얘들아 뭘 강조하냐면요. 우리는 근이 알파랑 베타일 때 바로 이렇게 방정식을 만들 겁니다. 이거 안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개한식 우리가 외울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x제곱 마이너스 여기 누구 온 거죠? 두근의 합. 여기 마이너스 두근의 합 x입니다. 두 번째. 여기 뭐 온 거예요? 플러스 두근의 곱까지. 이 형태를 외울 거야 쌤이랑. 이걸 왜 외우냐면요. 너희가 문제를 뭐 기억이 안 날 수 있겠지만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근이 알파랑 베타만 나오지 않아. 근이 막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그때도 너네가 이렇게 만들어서 전개하면 식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얘를 외우자고 하는 거예요. 그럼 쌤이 2차 방정식 얘기를 왜 했을까? 3차 할 때도 외울 거예요. 알겠죠? 가볼게요. 근데 이게 근이 알파, 베타, 감마면 아까도 말했지만 식이 이렇게 생기겠죠? 너네 곱셈 공식을 어떻게 외웠는지 모르겠지만 요것도 곱셈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똑같이 전개하는 거야. 근데 전개를 하면 알겠다. 봐봐. x 세제곱에 마이너스 뭐 나오냐면요. 세근의 합 x 나옵니다. 여기. 플러스. 그 다음 뭐 나올까? 두근의 곱의 합이 나와요. 이 순서대로. 마지막 뭐 나오냐? 마이너스
세근의 곱까지. 그래서 이 우리가 어떤 근을 알고 있을 때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풀 건데 이게 또 뭐랑 연관성이 있냐면요. 우리가 외운 근과 계수 관계 있잖아요. 마이너스가 있는 애들이 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가 없죠? 그러니까 마지막 이 세 번째야. 1차만 그냥 플러스 두 분의 곱의 합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근과 계수 관계랑 연결되어서 너네 외울 거니까 얘까지 좀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내용은 뭐 어렵지 않죠? 켤레근 내용만 하고 문제 풀고 마무리할 건데 혹시 켤레근 우리 켤레라는 표현 어디서 공부했었죠? 그렇지. 그러면 켤레근은 우리가 어떻게 푸는 거야? 허수부의 부호를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당연히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몇 개 나올까요? 3개. 근데 그 중에 이런 거야. 2개를 준다. 근데 또 다른 근 하나를 안 주는 데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고요. 그 대신 뭐라고 주겠어요? 개수가 다 유리수라고 줍니다. 그럼 무리수, 군이 주어져 있을 때 개수가 유리수면은 여기를 켤레근을 구할 수 있거든. 그럼 켤레근 얼마 나올까? 2 플러스 루트 4. 그래서 허수부의 부호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허수가 왜 나오는 거예요? 루트 안에가 음순위가 나오는 거니까 루트 앞에 부호를 바꿔달라는 거 아니라 똑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내용은 문제 풀면서 정리하면 되니까. 딱 유형 9번까지만 하겠습니다. 빨리 해볼게요. 보자. 요 3차 방정식을 풀어달래. 근데 보자. 인수분해가 되면 하면 돼요. 아니면 0이 되는 값을 집어넣을 거고. 근데 지금은 다행히도 1번 문제여서 아까 잘 말해줬는데 2개 묶을까? 2개 앞에 2개 뒤에 2개 해볼까? x제곱에 x 마이너스 4. 어우 쏘리. 그랬더니 공통으로 뭐 가지고 있어요? x 플러스 4 가지고 있죠. 그럼 묶어버리면은 x 플러스 4에 x제곱 마이너스 1까지. 그랬더니 왼쪽 0이 되는 값 얼마? 4. 오른쪽 0이 되는 값은 x제곱이 1이니까 x 얼마 나오겠어요? 1 또는 마이너스 1까지. 이 세 개 중에 뭐 구해달래? 가장 큰 거와 가장 작은 거 빼달래요. 5. 이런 것도 쌤이 말한 거 쌤이 따로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뭐로 풀자는 거예요? 치환해서 문제를 풀자는 거죠. 알겠죠? 치환할게요. t제곱 마이너스 11t 플러스 24는 0까지 치환을 해버렸더니 약간 2차 방정식 느낌 나는데 그렇지. 3이랑 8로. 그럼 요겁니다. 지금 돌려줘도 돼요. 지금 돌려둘게요. x제곱 더하기 2x 빼기 3 x제곱 더하기 2x 빼기 8. 그럼 이게 원래 처음부터 4차 방정식이었거든. 그래서 근이 두 개 나온다고 하는 거죠. x 더하기 3 x 마이너스 마3 또는 1까지 x 더하기 4 x 마이너스 2 얘는 마이너스 4 또는 2까지. 여기서 절대값을 붙여달라고 했으니까 다 그냥 뭐만 보면 돼요? 숫자만. 3, 1, 4, 2 4개 더해주면 되겠죠. 우리 학원에 들어온 이상 이거를 이제 우리가 4글자로 표현하자는 거야. 차수가 짝수일 때. 보기차식. 보기차식 문제이기 때문에 치환해서 문제를 접근해야 되고요. 얘는 다행히 대표 문제여서 좀 쉬운 걸 줬습니다. t제곱 마이너스 13t 더하기 36. 또 뭐 돼요? 인수분해. 원래 안 되는 게 정상인데 얘는 인수분해가 되는 문제라고 하는 거죠. 4랑 9. 그럼 여기도 아까처럼 돌려버릴게 얘들아. x제곱 대신 t 대신 x제곱. 그랬더니 0이 되는 값이 x제곱이 4가 되고 싶어. 뿔마 2. x제곱이 9가 되고 싶어. 뿔마 3. 그럼 여기서 어우 대소 비교 좀 해볼까요? 제일 작은 거 마 3, 마 2, 2, 3 알파, 베타, 감마, 델타니까 잘 곱해서 더해주세요. 혹시 15번 무슨 문제일까? 잘 보여? 대칭이식 맞습니다. 왜? 잘 보니까 1, 마 2, 마 1, 마 2, 마 1이니까 1이니까
가운데 걸 기준으로 대칭한다고 하는 거죠. 풀이 방법은 x제곱을 묶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묶은 다음에 순서대로 쓰는 게 아니죠. 짝꿍이 있다고 했잖아요. 누구끼리? 개수가 같은 애들끼리. 첫 번째 거랑 맨 마지막 거 써주시고요. 두 번째 거랑 네 번째 거 써주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거 혼자 써주시고 이렇게 됐나요? 그럼 두 번째, 얘를 치환해서 문제를 풀자고 했었고요. 그럼과 동시에 얘가 뭐로 바뀐다고 했었죠? 뭐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구나. 땡큐. 얘 뭐로 바뀐다고? t제곱 마이너스 2까지. 그렇지. 그 마2, 마1, 마3이겠네. 그랬더니 다행히 아까랑 문제 흐름이 똑같다.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t 마3, t 플러스 1, 그 다음 t를 돌려버리면 알겠지만 x 더하기 x분의 1 마이너스 3,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1까지. 그럼 x를 하나씩 주워버릴 거니까 x 집어넣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까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까지. 됐나요? 여기서 실근을 구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허근은 바로 쳐내겠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 얘 허근. b제곱 마이너스 4ac. 얘는 실근이겠죠? 0보다 크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정확하게 근을 구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근의 공식 쓰겠습니다.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2분의 3이 근데 4번밖에 없네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여기부터 이제 2차 방정식 느낌으로 문제를 푸는 거니까 잘 풀어보겠습니다. 요거는 2차 방정식 똑같은데 이런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떤 방정식이 근을 갖는데 대입하면 돼요. 방정식이 근이니까 x라는 거잖아요. x에 넣을게 8, 4k, 4, 마이너스 2k, 플러스 6은 0까지 4k 마이너스 2k 18 k 얼마? 마이너스 9까지. 그럼 k 마이너스 9를 집어넣으면 식이 좀 바뀌겠죠? 그럼 이렇게 한번 풀어볼까? 우리 근이 2래. 그럼 방금 어떻게 한 거야? x에 2 집어넣었더니 0인 거네. 우리 0이 되는 값 2로 알고 있는 거네. 인수정리가 된 거예요. 그럼 나머지 뭐로 풀면 돼? 조리제법. 2 넣어볼까? 1, 2, 마 7, 마 14, 마 3, 마 6. 그럼 볼게요. 정리해볼게요. 요거 0이 되는 값이 2니까 요거 하나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건 식이 조금 안 이쁘네. 근데 문제에서 요건 정해져 있어요. 요놈은 근이 2고요. 여기는 모릅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해달래? 제곱의 합을 구해달래. 뭐로 푸는 걸까? 곱셈 공식 변형으로. 왜? 여기 쌤이 아까 뭐라고 했어?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합이라고 했었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 7입니다. 여기 상수항 두근의 곱자리예요. 알파 베타 얼마입니까? 그러면 우리 요거는요 7의 제곱에서 요거의 제곱에서 요거 몇 개 빼면 돼요? 2개 빼면 되겠죠. 요 문제 보니까 얘들아 3차 방정식인데 중근을 갖는데, 와, 우리 혹시 중근이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죠? 줄임말인데. 아니, 중근은 근이 중복된 거야. 근이 중복된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에선 근이 한 개죠. 왜냐면 2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야? 2개니까 둘이 중복됐대. 그럼 몇 개인데요? 1개. 근데 3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 그럼 이게 하나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근이 몇 개야? 알파인데 하나, 둘, 2개. 근이 얘도 중근이 돼버리는 거야. 보통 문제 3차 방정식 문제는 얘를 원하지도 않고요. 얘를 원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또 이겁니다. 중근을 갖는다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판별식 같은 경우는 2차 방정식에만 쓰는 거야. 근의 공식이 써져야 되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 못 풀어 지금.
중근 푸는 거 아니고요. 야, 이거 해석하는 거고. 그럼 뭐 해줘야 되냐면요. 인수분해를 할 건데, 잘 봐요. 쌤이 아까 말했죠? 어떤 3차 방식, 어떤 방정식 문제인데, 보기차식인가요? 아니죠. 대칭식인가요?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다 요거라고 했잖아. 0이 되는 값을 구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x에 집어넣죠. 그럼 잘 봐. 요 식에선 누구만 문자라는 거야? x만 문자인 거야. k는 숫자입니다. 그럼 내 생각은 요거로 하는 거죠. k만 가지고 와봐. 여기서 k만. k 요거밖에 없거든요. 그럼 당연히 얘들아, 요 식이 0이 되는 x값은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누구도 지워줘야겠어요. k도 지워줘야겠죠. 그럼 k만 보자는 거예요. 왜? 숫자는 계산을 더 해야 되는데 k는 딱 이 새끼 둘이 똑같아야만 딱 이제 빼서 더해질 거니까 사라질 거니까 x에 뭐 넣으면 되겠어요? 1 넣으면 된다는 거죠. 1을 넣으면 k는 지워지거든요. 그럼 혹시 숫자는 지워지는지 확인해 볼게요. 1 3 빼기 k k 빼기 4 1 더하기 3 빼기 4니까 1 넣으면 지워지는 게 맞죠. 1 넣을게요. 1로 그 조립집어 풀어볼게. 1 3 마이너스 k k 마이너스 4까지 얼마나 차고요? 1 1면 1 4 마이너스 k 4 마이너스 k 4 그럼 잘 들어야 돼. 우리가 첫 번째 식에서는 근을 1로 구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식에서는 근을 모릅니다. 맞죠?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라고 얘들아? 이 세 개 중에 같은 근이 있길 원하는 거야. 중복된 근. 그럼 내 말은 이제 2차 방정식이네? 여기서 둘이 같을 수 있어요. 그럼 뭐 풀 수 있어? 여기서 중근 쓸 수 있어. b제곱 마이너스 4ac 요 풀면 k가 하나 나올 거예요. 두 번째. 이 두 번째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내가 아까 말했죠? 근이 세 개 중에 같은 게 두 개 있으면 돼. 방금 뭐 푼 거야? 둘이 같을 때. 근데 뭐일 수도 있어? 알파나 베타 중에 하나가 왼쪽이랑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럼 요 설명이 어떤 설명일까? 요 방정식의 근이 얘 아니면 얘래. 근데 얘는 정확히 모르잖아. 얘는 안 해. 우리 k값 구하는 게 목적인데 이 일을 뭐 할까? 대입하자는 거죠. 그럼 1 넣으면 1 4 마이너스 k 더하기 4까지 k는 얘는 뭐 9 나오겠죠? 여기는 뭐 k값 뭐 나올 거고 둘이 더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는 못할 것 같고 딱 하나만 더 해볼게요. 알겠죠? 나머지는 그냥 숙제는 얘들아 여기 몇 번이요? 39번까지 오메가 전까지 계량 들었으니까 39번까지 풀어오는 거고 대표 문제 안 풀어준 유형 예를 들어 34번 31번 틀려도 돼요. 선생님 오답 해줄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26번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26번도 하나의 유형인데 이게 조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당연히 문제를 많이 맞출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요. 요게 어떻게 문제를 바꿔서 푸는 거냐면요. 혹시 요거 얼마일까 얘들아?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1입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가 알파 더하기 베타죠. 1 마이너스 감마로 쓸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잘 봐요. 이게 모든 항이 다 똑같습니다. 요 식이 얼마겠어요? 1 마이너스 알파일 거야. 여기까지 바꾸는 게 다 첫 번째입니다. 안 그러면 다 전개해야 돼. 사고야. 두 번째. 아니 이걸 잘 봤더니 약간 요 새끼 생김새가 앞에 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112 들어가 있네. 그럼 내가 얘를 여기도 어려운 건데 유형이야. 얘를 요렇게 해석하면 안 될까? 요 식에서 나 뭐 대입한 거랑 똑같아? x에 1 대입한 거랑 똑같죠? 그래서 이거야. 문제를 일단 얘를 이용해서 요렇게 바꿔줘야 되고 여기서 얘까지 해석이 더 들어가야 돼. 근데 잘 봐요. 얘를 내가 요렇게까지만 좀 추가해주면 3차 방정식인데 근이 뭐야? 알파, 베타, 감마인데 근을
알파, 베타, 감마로 가지고 있고 최고차 한계수 x세제곱이 1인 게 문제에 써 있어요. 누구? 맨 처음에 나와 있던 거. 그래서 이 주황색이랑 얘들아 문제 맨 처음에 써 있던 거 얘랑 똑같은 식이라는 거야. 여기다가 뭐 대입하기로 했어? 1 대입하면 끝나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유형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유형을 우리가 오답 잘 해놓고 잘 익혀놓으면 되죠. 됐습니까?